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일컬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쇠퇴,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엇갈리면서요. 19에서 20세기 서구로 넘어갔던 패권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날은 장밋빛일까요? 잿빛일까요? 전망이 엇갈립니다. 자, 2012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는요.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모두 지도자가 교체되는 정권 교체기를 맞이했었죠. 미국의 오바마 2기,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신조, 러시아의 푸틴, 한국의 박근혜, 북한의 김정은 등등입니다. 이들 새로운 지도자들,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펼칠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패권 전환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반도 대한민국은 이런 전환기에 어떤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오프닝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다룬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볼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용도 무척이나 진지하고 또 학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와의 인터뷰라는 그런 책입니다. 서해문집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말 그대로 오프닝에서 힌트를 드린 대로 급변하는 정세, 주변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키면서 또 안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찾아야 할까, 뭐 이런 방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자, 특이한 구성이에요. 외국에, 특히 아시아에 정말 네로라 하는 학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모은 책입니다. 평화네트워크라는 곳 다들 아시죠? 네, 평화네트워크가 기획을 해서 섭외를 하고요.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자, 평화네트워크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서해문집의 김선정 주간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책 소개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김선정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를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국민TV 건물은 처음인데요. 네, 어떠세요? 소감이? 저희 사무실보다 훨씬 좋습니다. 부러운데요. 예, 주간님도 뭐 당연히 처음 와보셨죠? 예, 저는 여기 조합원이 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될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되셨어요. 예, 네. 예, 우리 이재영 간사님도 조합원이 네. 되심이 어떠세요? 예, 아직 안 하셨으니까 어차피 출발선은 같네요. 네. 예.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를 직접 한 분씩 짤막하게 해주시죠. 예. 누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네트워크 이재영 간사고요. 예. 인터뷰에 한 명으로서 참가하게 돼서 또 네. 이렇게 모셔주셔서 모신 거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예. 여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간님도 직접 본인 소개 한번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좋은 책을 내게 된 인연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 출연이라는 걸 해보게 돼서 참 떨리기도 합니다. 네, 좋은 책 만드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일단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볼륨이 크고요. 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이잖아요. 무겁다고 하면 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가볍진 않아요. 예, 적어도. 네, 무겁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를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이 책의 기회를 하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무튼 콘텐츠 개발을 직접적으로, 진행한 그 주체가 평화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네. 예, 평화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간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떤 곳입니까? 예. 예, 평화 네트워크는 1999년 9월에 창립한 평화 운동 단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분야랄까요? 이제 남북한의 평화 이제 협력, 네.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 그리고 핵 문제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 네. 그리고 평화적 통일 실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메인에 들어가시면 예. 슬로건이랄까요? 네. 평화를 만드는 작지만 큰 힘이 되겠다. 이런 게 저희 정신으로 삼고 있고요. 또 이름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체와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 또 국내와 해외 이런 그리고 또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어보자. 평화 이슈에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가 되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뭐 여기까지가 FM이었고요. 저희는 예, 합정동에 위치한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합정동. 예. 아, 국민TV랑 가깝네요. 아주 가깝죠. 저희는 7번 출구 쪽에 있어요. 아, 걸어오셨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 이웃에 계시는군요. 예. 통일연구원이나 뭐 이런 곳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거기 저희는 사실 뭐 1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네. 그 시민운동 단체고요. 예. 좀 결도 많이 다르죠. 우리 국민TV 라디오 방송에서 진짠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정욱식 선생님이 대표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정욱식 대표님이 사실 이 책의 공저자세요. 예, 인터뷰이자 인터뷰어로 참여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간사님하고 주관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시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네. 아무튼 그 책 소개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우식 대표님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래나요? 아무튼 이해해 주시겠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안보에서 많은 얘기 해주고 계시니까요. 예.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평화 네트워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대략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주관님, 이 책 기획을 평화 네트워크가 하고 또 뭐 인터뷰 진행도 뭐 주로 이제 평화 네트워크가 다 진행을 하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작업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책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여기 인터뷰 이제 하신 분들 보면 네. 강상중 선생님, 박명림 교수님, 와다 하루키, 조엘 위트, 진징이 교수님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쟁쟁하신 분들이라 네.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되게 그 감동이 좀 큰 책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같은 네. 예, 그 쟁쟁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 약간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한 거는 아니지만 네. 마치 이 이야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조각을 맞추는 듯한 그런 기분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슬슬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김선정 주관님이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김에 얘기를 더 해보죠. 제가 아까 볼륨이 굉장히 큰 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볼륨이라는 표현이 적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책을 사서 딱 손에 잡으시는 분들은 이 눈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아요. 예. 이 인터뷰 대상이 된 분들, 이 책의 주인공들이죠. 예. 일단 강상중 교수님. 예. 그리고 연세대 박명림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욱식 선생님 대표님 계시고요. 그 밖에 기미야 다다시, 마이클 그린, 마이클 오헨런, 등등등,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사실 제가 잘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강상중 교수님이나 박명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양국에서 네로라는 학자로 손꼽히는 분들이고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요. 진짜 대단해요. 이분들 말고도 많이 계신데, 이 섭외가 장난 아니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예. 간사님이, 이재영 간사님이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한국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네.
또 반 이상이 해외 전문가 분들이셨기 때문에 네. 연락을 취하는 문제가 일단 뭐 간단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하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또 네. 답장을 받고 일정을 짜는 것이 일단 쉽지 않았고요. 예, 뭐 일단은 그 정도가 어려웠네요. 예. 그냥 일정 네. 잡고 맞추고 예. 진행하는 거. 그리고 예, 실제로 제가 또 찾아뵙고 뭐 삼고초려도 아니고 예, 사실 그렇게도 가치가 있는 그런 인터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죠. 분들이셨는데요. 예. 뭐 와다하루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한 번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국의 K대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예. 국민대 예. 무슨 토론회 같은 게 있으셔서 예. 오시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딱 그때 그거를 딱 알아내서 오셨군요. 예 맞습니다. 예. 찾아가서 와다하루키. 예. 예. 이렇게 막 그 기억이 뚜렷한데 비가 오는 날 그 토론회에 가서 안 되는 그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손발짓 하면서 이제 제가 모셔서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이재용 네. 선생님은 일본어와 영어가 조금씩이라도 다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네, 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예, 모시고 이제 했는데 뭐 막상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할 때 일정상 안 맞아서 못 뵀고요. 예. 아무튼 뭐 또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분들이 기획안을 접하시고는 다들 흔쾌히들 응하셨습니까? 흔쾌하셨을 거라 예, 믿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는 상당히 일단은 흔쾌했고요. 네. 네. 근데 이 일본 학자분들의 전 눈이 가는데 예. 굉장히 지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섭외 과정에서 그분들에게서 엿보이진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예.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질문이 그런 이렇게 민감한 뭐 이슈들이 있었죠. 뭐 우경화라든지 또 뭐 네.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느끼기는 이제 좀 솔직하고 예, 직설적으로 오히려 답을 해주셔서 네. 그런 부분이 감사했습니다. 주관님, 그 책 만드실 때 에디팅을 하실 때 네. 그 문장 하나 뭐 작구 하나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진짜 전쟁을 치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워낙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치적이고요. 외교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건드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군사 안보 문제도 많이 나오고, 네. 뭐 핵 문제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는 알아도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이미 그 지식이 그 전제하에 어떤 인터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 이제 독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것의 어떤 맥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팁 같은 것들, 예, 그런 그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자체는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스케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책으로 나올 때는 어쨌든 독자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계보를 좀 그린다 그럴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마별로 좀 구성을 하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근데 이제 테마 자체가 사실 그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그 이제 한반도 핵 문제나 뭐 미중 패권 경쟁이나 아니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현재 일본의 우경화, 네.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주제들인데 사실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 대체적으로 그것을 다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의 이야기가 딱 어떤 테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골고루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분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이제 독자분들 가장 보시기에 긴밀하게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른 책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게 출판사 분들은 네, 책을 너무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수정을 한다거나 문장을 바로 잡는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 책에서는 예.
그리고 막 좀 뭐 갈등 같은 건 없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용 자체를 많이 이렇게 바꾸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 이제 인터뷰 나갈 당시에 그 평화 네트워크 쪽에서 원고들을 좀 한번 다 정리를 하신 거고, 이제 정우식 대표님께서도 그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정우식 선생님을 그 이제 대표 저자로서 실제 뵀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남성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좀 그 섬세하게 쓰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정우식 선생님의 그 글을 이제 맨 글을 받아 보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글을 그 감수성 있게 쓰시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정우식 선생님에게 그런 면모가. 예. 근데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계획 하시고요. 이거 밀고 나가시려면 그런 이 감성적인 디테일 없으면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내용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을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에 포커싱을 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나 어떤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좀 짚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챕터가 강상중 교수님의 챕터입니다. 제목이 아예 혼돈의 동아시아, 희망은 한국에 있다거든요. 예, 이게 눈길이 확 가는데 이 내용을 좀 간사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읽기도 하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의 희망이 없다,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일본은 국가 개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시민들이 아닌 시민의 힘보다는 위에서부터 국가를 고치려고 하는 게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반면 이제 이와 대비해서 한국이 민주화를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형태를 갖춰오는 그 지난한 과정, 때로는 좀 위험했고 좀 처절했던 그 과정의 그 주체가 일본은 위에서 찍어 내리는 시기였고 국가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답을 과거의 어떤 경험의 차이로부터 찾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그 아주 근본적인 체제들, 뭐 민주주의적인 선거 방식이랄까, 그리고 뭐 어떤 뭐 정치 시스템 같은 것들 다 대부분 시민들의 혁명에 의한 거였죠. 뭐 그런 지점을 짚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일단은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민의 힘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경제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및 복지에 힘을 쏟으면서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열어놓은 길을 조금이라도 전진시키는 일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푸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면은 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을 얘기하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뭐 정책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또 일본 인터뷰 분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좀 답답하다.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다. 뭐 중국 전문가분들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왜 이만큼밖에 못하냐? 더 잘할 수 있다.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동북아시아 내에서 좀 더 존재감을 찾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강상중 교수님 저는 신문 같은 데서 뵀는데 진짜 잘생기셨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같이 가셨던 우리 통역해 주셨던 저희 간사님께서 그 일본에서
너무 사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인기가 많은 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일본에서요? 예, 맞습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어떤 그 날렵한 몸매와 예, 날카로운 어떤 약간 멜랑콜리한 예, 지식이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해주시던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목폴라라고 하나요? 목에까지 올라온 옷이 사실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함부로 어울릴 수 없는 옷인데 그 옷이 너무 어울리시더라고요. 예. 네. 귀태 논란에 대한 입장도 한번 여쭤보셨으면 그 전이라서 그러게요. 예. 아, 그렇죠. 그 시점에 관한 얘기도 있다가 주관님이 좀 해주실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랬군요. 이 강상중 교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한일 양국의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또 시민들의 기질 이런 거에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할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주관님은 편집 과정에서 정말 세밀하게 다 들여다보셨을 텐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강상중 선생님 교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잠깐 덧붙이면 그 강상중 교수님이 이제 한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를 하고 네. 다른 일본 그 학자분들도 기대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부에서 그 우리 자체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사회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한국은 시민운동의 전통이 아직도 그 살아있고 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어떤 기회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이제 제가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좀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정 주관님도 내용에 빠져들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드시는 동안 어떤 내용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이랑 좀 다르게요. 예. 저는 이제 가장 재미없었던 원고를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다들 좋은 말씀들 너무나 그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 전문가로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연구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마이클 오헨런.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주한미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네.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냥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라고 나가라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군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한국은 꼭 알아야 한다. 이건 잘 알아라. 이런 쪼네요. 그래서 그 인터뷰 이제 번역어로 저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글을 봤지만 그것만 봐도 이거 거의 협박 아닌가. 사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조금 협박 맞네요. 불쾌하고 약간 좀 약소국의 어떤 느낌?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조엘 위트라고 네. 이분도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협정을 이끌었던 협상 대표단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조엘 위트의 인터뷰 내용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국제 정세를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해왔던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간을 끌면서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이제 그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행정부의 그 수많은 약속들은 다 레토릭이었을 뿐이다. 예, 이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그 호기로움과 또 그거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내부적인 목소리가 동시에 다 담겨 있는 셈이네요. 네. 예. 저 이 책 구성 보면서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등장하신 분들의 면면이 이쪽 분도 계신 반면 굉장히 그 반대적인 분도 계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콘텐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역할에 모두들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책인 것 같고 볼륨이 좀 큰 만큼 그만큼 또 값어치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 간사님, 예. 이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 다시 또 만나시겠습니까? 그것도 좀 부럽습니다. 예. 끝이 부러우시다고요? 아니신가요? 예, 그게 또 이제 보장이 되어야지 또 부러워해 주시는 건데. 네. 제가 헤어지면서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했는데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좀 괴롭히기도 하셨죠? 저희가요? 예, 인터뷰들. 그렇죠, 사실. 근데 괴롭혀야 또 뭐, 저희가 좀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어서. 네. 네, 또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획과 인터뷰 직접 하셨던 분으로서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다 인터뷰를 하진 않았는데요. 네. 저는 일본 전문가분들 뵙고, 일단은 놀라웠던 게 언어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몇 분이 네. 계셨어요. 그래서 예, 뭐 기미야 타다시도 그러셨고 그분은 이제 만나서 한국인이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 것과 일본인이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건 손해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네, 관심 있으시고 또 잘 구사를 하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예. 자, 각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외교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아주 권위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놓은 이 책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동아시아와의 인터뷰 서해문집에서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 정옥식 대표로 계시는 평화 네트워크가 기획을 하고 또 인터뷰를 이 국내외 여러 석학들하고 진행하시고 그거를 서해문집이 엮으셔서 나온 그런 책이고요. 자, 이재영 평화 네트워크 간사님, 예, 그리고 서해문집의 김선정 주간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서해문집에서 나온 동아시아와의 인터뷰라는 책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